안녕하세요. 친절한 정호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심리상담사 최정호입니다. 오늘은 게임을 왜 좋아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게임을 하는 이유로 성취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혹시 그 영상을 못 보셨다면 상단에 배너를 눌러서 그 영상을 시청해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재미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매년 초중고생 10만 명 그리고 보호자 2만 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게임행동 종합 실태조사라는 걸 진행합니다. 아이들의 게임 과몰입 실태를 파악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조사죠. 이 조사에는 학생들에게 게임을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단연코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재미있어서입니다.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재미있기 때문에 게임을 하게 된다고 응답하고 있어요. 여기서 재미있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게임을 하면 즐거움을 느낀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건 아이들이 선택한 재미있음이라는 응답의 일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과 놀이동산이나 워터파크 같은 곳을 다녀왔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아이들에게 오늘 어땠어? 이렇게 질문을 하면 보통 재밌었어요 이렇게 답할 겁니다. 놀이동산이나 워터파크에 가면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돼요. 당연히 신나고 즐겁죠. 동시에 놀이기구나 미끄럼틀 줄을 기다리면서 기대되고 설레기도 합니다. 무서워서 타기 힘든 기구를 탔을 때 처음엔 겁이 났겠지만 무사히 다 타고 내려오면 그 쾌감과 성취감이 엄청 클 거예요. 꼭 긍정적인 정서만 느끼는 건 아닙니다. 줄을 기다리면서 지루하고요. 오랫동안 놀면 힘도 들어서 지칩니다. 수영장에서 갑자기 물을 먹거나 놀이기구가 너무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무섭고 겁도 날 거예요. 분명 아이들은 긍정정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부정정서를 느낌에도 가족과 함께 놀이동산이나 워터파크를 다녀왔던 날을 재미있었다고 기억합니다. 게임을 할 때도 당연히 놀이동산이나 워터파크에서의 경험처럼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합니다. 일단 게임을 켜면 다 켜질 때까지 로딩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때 상당히 흥분되고 기대됩니다. 어느 순간 레벨업을 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템을 얻었을 때는 그 쾌감이 엄청납니다. 또 내가 중요한 순간에 실력을 발휘해서 우리 팀이 이겼다면 뿌듯함도 느낄 겁니다. 친구들은 달성하지 못한 레벨에 내가 도달했다면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 거예요. 근데 항상 긍정적인 정서만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팀 대 팀으로 겨루는 경기를 할 때 나는 캐릭터를 다 골랐는데 같은 팀 동료가 캐릭터를 고르는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면 지루함을 느낍니다. 또 항상 이길 수만은 없기 때문에 질 때에는 속상하고 짜증나기도 하죠. 게다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같은 팀 동료가 잘못을 해서 졌다면 더 억울하고 화가 나기도 할 거예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을 해도 특정 레벨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한다면 좌절감도 크게 느끼게 될 겁니다. 이렇게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를 모두 경험함에도 아이들은 게임이 재미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놀이동산이나 워터파크에서의 경험처럼요. 그 이유는 게임 속에서 느끼는 긍정정서가 부정정서를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항상 게임에서 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기도 하지만 나름 전략을 세우고 캐릭터도 바꿔가면서 노력을 했을 때 이기는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레벨업을 못하고 머무르는 순간에도 게임을 지속하면 경험치가 쌓이기 때문에 인고의 시간을 잘 참고 견디면 어느 순간 레벨업을 하게 돼요. 지루하게 팀 동료를 기다려야 하는 순간이 지나면 즐겁게 게임을 하는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에 기다렸던 순간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정정서를 상쇄시키면서 느껴지는 긍정정서는 아이들에게 더 큰 재미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밤에 치킨을 시켰는데 치킨이 5분 만에 도착했을 때와 1시간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치킨을 만났을 때 느낌이 다른 것처럼요. 제가 아이들이 경험하는 게임 속의 재미라는 속성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부모님들 중에는 아이가 게임에 너무 몰입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게임에 몰입하게 될 것이 걱정이 돼서 게임 대신에 다른 어떤 행동을 아니면 활동을 하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보통은 게임 말고 책을 보면 좋겠다. 아니면 차라리 나가서 자전거라도 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게임을 하는 행동 대신 대안 활동을 하게 만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부모가 생각하는 대안적 활동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만큼 재미있는 활동을 제안하기보다는 바람직한 활동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보통 바람직해 보이는 활동들은 재미가 없기 마련이죠. 게임 대신 다른 활동을 하면 게임 문제가 해결될 것 같겠지만 게임하는 아이들이 스스로를 조절하게 만드는 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게임하는 행동 그 자체를 바꾸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아이 개인의 삶이라는 더 넓은 차원으로 확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 대부분은 학교 끝나면 잠시 집에서 쉬다가 자연스럽게 학원에 갑니다. 학원 마치고 집에 오면 숙제해야 하는 삶의 연속이죠. 아주 단조롭고 반복적입니다. 사실 아이의 입장에선 이런 삶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단조롭고 재미없는 부정정서를 상쇄시킬 재미있는 요소를 눈에 불을 켜고 찾으려고 애쓰죠. 아이들이 주말만 되면 게임에 푹 빠져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학생이기 때문에 학원도 가야 되고요. 숙제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매일이 학원 가기, 숙제하기 등으로 똑같은 일상이라 아이가 재미를 느낄 만한 구석이 없는 상황이라면 현재의 패턴을 유지하면서도 아이에게 지루함, 무기력함, 따분함 이런 감정을 상쇄시킬 수 있는 긍정 정서를 일상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의 일상에 기대되는 이벤트의 순간을 넣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미래에 대한 기대는 예상되는 즐거움이 현재의 즐거움인 것으로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단조로운 현실을 잠시 잊게 해주면서 일상에 활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이벤트는요, 매주 금요일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새로운 보드게임을 같이 하는 이벤트입니다. 보드게임 역시 게임이라서 아이들에게 거부감이 없고 또 게임이 매주 새롭게 바뀌기 때문에 이 이벤트를 하는 날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만들어주게 되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 이벤트의 브랜딩을 거창하게 하는 편입니다. 뉴 보드게임 데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어른이 보기에는 식상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명칭에 의미를 부여하고 뭔가 있어 보이게 포장을 달리하면 좀 특별해 보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은 설렘과 기대를 느껴요. 그 기대감은 또 한 주를 버티게 해주기도 하지만 새로운 보드게임을 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지루한 한 주에 활력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려서 새로운 보드게임을 맞이했을 때 기다림의 보상으로 쾌감도 느끼게 해주고요. 실제 게임에 대한 이벤트도 좋습니다. 엄마와 같이 게임을 하는 날을 만들거나 현질이라든지 같이 게임 전시나 게임 음악 공연이나 또 게임 박람회 같은 걸 가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안적 활동을 고민하실 때 우리 아이의 삶이 어떻게 하면 재미있어질 수 있을지 또 설렐 만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민한 이 이벤트를 떠올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설렐 수 있도록 잘 포장을 해서 부모 주도로 뭔가 있어 보이게 분위기를 잡아준다면 더 나아가서 이런 설렘과 기대의 순간이 장기간 아이의 삶에 누적이 된다면 아이의 단조로운 일상이 조금은 재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만나요.